반갑습니다.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9 금박장 김기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체험을 바로 안 하고요. 금박이 어떤 건지 먼저 아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 금박공예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이제 주제를 정했고요. 어제는 과거의 금박을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고 해왔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좀 쉬었다가 그 이후 2편은 이제 금박공예의 오늘이라고 해서 오늘날 어떻게 금박공예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금박을 원래 쓰는 이유가 뭐냐면, 금 덩어리는 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딱한데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비단이나 굉장히 이렇게 그 영어로 얘기하면 플렉시블한데 붙이는 거는 굉장히 얇아야 돼요. 그리고 표현은 금처럼 해야 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금박인데, 이거를 과거에 만드는 방법은 첨단 기술이었고 지금도 과거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데가 국내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데는 뭐 지금 미얀마 정도 하고 일본 일부만 금박 만드는 거 전통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사실은 실험적으로만 하고 있고 과거 전통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한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0.1에서 0.3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걸 국내에서 이제 칠지라는 그 종이를 이용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금박이고, 여기 보시면 요게 금박이에요. 아까 일부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얇아서 불에 비치면 여기 반대쪽에서 보면 이게 초록색이 보여요. 파란색. 그래서 이게 이만큼 얇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저희 집안 그 내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작이 조선 철종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철종 때 이제 저희 고조부님이 시작을 했어요. 저희 집안이. 저희 가업인데 그 조남이 이제 김완자 형자 쓰시고 이제 내수사에 계셨어요. 내수사가 뭐냐면 조선시대 때 왕실, 쉽게 얘기하면 비자금 담당 부서예요. 그래서 왕실 행사를 할 때 돈이 전부 그 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수사 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왕실. 근데 거기에 큰 벼슬은 아니고 시정이란 벼슬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당시 철종 때 그 옷을 왕실에서 행사할 때 직금이라는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비단을 짤 때 금실을 넣어가지고 직조기로 짜는 게 있는데, 그 전에도 우리나라도 했는데 영조가 사치하지 말라고 왕실에서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뭐 숨겨놨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철종 때 수입을 했어요. 중국에서. 뭐 수입한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도 수입 다 하잖아요. 그때도 했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 우리나라에서 행사하는데 한번 금박한 뭐 금으로 장식한 옷으로 예복을 하려면은 중국에 얘기해가지고 또 뭐 육로로 오든지 배로 오면은 이게 몇 달이 걸리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금박 기술이 뛰어나니까 당시에도 최고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걸로 다시 금박을 예복을 합시다라고 건의를 하셨대요. 저희 고조부님이. 그래서 그때 금박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철종 때부터 이제 그때서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집안이 관여를 하게 된 거예요. 집안이. 그래서 그때 아마 고조부님이 공무원이잖아요. 근데도 금박 일을 하셨나 봐요. 조금은.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증조분이 본격적으로 장인 연구에 나와요. 의궤에 보면은, 의궤 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건 이제 명성황후는 아시죠? 그래서 명성황후 국장도감 의궤에 부금장으로 나와요. 부금이 뭐냐면 지금은 금박장이라고 이제 일반화된 명사인데, 그때는 한자로 쓸 때, 그때도 금박 한다고 했어요. 저희 집안에서 부금이라는 단어는 안 써요. 근데 그때 한자로는 사람인의 마디촌자를 써서 그게 부자인데 줄부자예요. 부금. 그게 뭐냐면 금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붙이는 사람이 아니고 금을 주는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명성, 이게 순종이고, 이게 나중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인상에도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왕비, 의친왕비, 이게 고종황제의 아드님 중에 그 의왕이 아니라 의친왕이래요. 친자가 붙으면 정통성이 부여된 왕이고,
만약 의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정통성이 없는 건데 그때 의친왕으로 했어요. 그래서 영친왕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의친왕의 의왕비 원상인데 이게 경기오고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가짜 구문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때 왕실에 검소해야 돼요. 대한대국 시대 때나. 그래갖고 그때는 우리나라에 금박 생산이 안 돼서 가금은 그때 일본에서 수입했던 거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거 물건 확인하니까 거의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뻘겋게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박물관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 순금이 변하죠? 그래서 그럼 순금 아닐 텐데. 그래서 공주님한테 물어봤어. 의춘왕비 따님이 그 김혜경 왕녀하신데 그분이 마지막 황실의 추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그때 예복들 당시에 금박 순금을 하지 말라 그랬대요. 위춘왕께서. 그래서 이건 가금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순종이 아마 내렸겠죠? 위춘왕께 결혼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랬고 이분이 바로 그 이혜경 왕녀세요. 이거는 제가 가금으로 이것도 금박 해드렸어요. 이제 순금 원하시지 않아서 제가 가짜금으로 이걸 곽꽃이라고 불러요. 이 꽃 봄시타는 사람 많아요. 너무 흔하다고. 근데 이게 왕실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그 꽃 문양이고 국화 문양 중에서도 특히나 곽꽃이라고 불렀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그리고 이 문양이 대표적인 조선시대 꽃 문양이에요. 금방 문양. 그래서 이걸 기꼬는 끝덩이에 많이 놨어요. 그 상징하는 건 이게 별이에요. 별처럼 빛나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금방 문양의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저희 안사랑, 그다음에 이제 이혜경 왕녀님, 어머님, 저 이렇게 해갖고 이혜경 왕녀님이 기증을 했어요. 경기여고에다가 어머님 유물을. 그래서 아까 그 유물은 이혜경 왕녀가 기증한 거예요. 경기여고 박물관이 있어요. 여고에. 그래서 그 전시를 고궁박물관에서 했을 때 같이 기념 촬영하고 그 전에도 많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얘기예요. 다른 나라는 어디에 금을 썼냐? 투탕카멘의 관 보면은 여기 이게 110.4kg 금방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거 다 금이에요. BC 기원전 1343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금박을 이런 건축물에 붙여버려요. 네? 이게 카보다죠. 이게 하고 일본도 금각사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유교 사회나 사치하면 안 되니까 왕실에서도 못 있게 하는데 이런 데다 어디 붙여요? 우리가 절에 불상에나 좀 붙이고 예복에 잠깐 입었다 벗고 가구나 이런 거에도 조금만 쓰지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좀 썼을 것도 같은데 고려도 그렇게 많진 않고 건물에다가 금을 씌웠을 수도 있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황룡사탑에 혹시나 했을 수도 있고 이제 제 생각은 여기 이제 한 유물도 있는데 금박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 이건 일본 다실. 온통 금박이에요. 화장실도 금박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는 문화가 많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박 문화가 그렇게 발전 못한 게 너무 간소하고 막 검소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 이어져서 저희 집 손님이 순금으로 금박을 안 하세요. 거의 안 하시고 가금으로만 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애들한테 순금으로 옷을 금박을 하면 부자들도 애들이 교만해진대요. 그래서 안 하시더라고요. 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셔서 지금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했냐면 또 이제 전쟁 끝나고 6.25 때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본은 황실도 아직 있어서 막 쓰는데 우리나라는 길거리에서 팔아요. 금박한 걸. 그래서 금박 댕기하고 뭐 이거 벨트 파는 사람 여기 댕기를 막 팔아요. 그래서 근해라는 우리나라 가구 아시죠? 금박 물린 저댕기가 창공의 나빌레라는 게 있어요. 그게 금박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금박을 붙인 댕기를 금박 물려